이번 영상에서는 프로부스 황제의 업적과 사망, 카루스의 황제 즉위와 사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이전의 황제들과는 달리 게르만족에 대해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복하고자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참전한 것을 알게 된 게르만족들은 당황하여 비중 있는 9명의 왕들이 대표로 조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그들로부터 약탈품을 돌려받았고 공물을 바치게 해서 게르만족을 수비하는 데 썼습니다. 그는 게르만족을 로마에 편입시키면 스키타이족과 국경을 접해야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조성된 라인강과 도나우강에 조잡한 방벽 대신 높은 석벽을 건설하고 여러 개의 망루를 세워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이 방벽으로 인해 알레만니족이 로마로 침투하는 통로를 봉쇄한 것처럼 보였지만 취약한 방어선을 찾아낸 알레만니족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올리더라도 물리적으로 완벽한 방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줄어든 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 부족들의 이주와 정착을 시도하였는데 게르만족으로부터 1만 6천 명의 보충병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게르만족 병사들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집단 행동에 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반달족을 브리타니아의 케임브리지셔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프랑크족과 게피다이족도 도나우강과 라인강 유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바스타르나이족 10만 명도 트라키아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그들은 노동의 힘듦과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경솔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흡수시키려면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기에 로마는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부스 황제가 알라니족을 방어하기 위해 폰투스 해안지대에 자리 잡게 했던 프랑크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흑해의 한 항구에서 함대를 훔쳐서 지중해를 따라 순항하면서 아시아와 그리스, 아프리카의 무방비한 여러 해안 지역에 빈번히 상륙하여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부유한 도시인 시라쿠사는 지난날의 화려한 승리가 무색할 만큼 적은 수의 프랑크족에게 약탈당했으며 주민 대부분은 학살당했습니다. 프로부스 황제가 갈리아를 평정하기 위해 떠났을 때 동방 군대의 지휘권을 사트르니누스 장군에게 위임했는데 사트르니누스는 주위 사람들의 집요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반란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선택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유능한 신하 한 사람을 잃었네. 일시적인 경솔함이 여러 해 동안 세운 수운을 무효로 만들어버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부스 황제는 사투르니누스를 신뢰했으며 그를 용서해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투르니누스는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대로 항복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서방에서는 갈리아에서 보노수스와 프로클루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프로부스는 이들을 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란자 가족의 목숨과 재산은 보존해 주었다고 합니다. 프로부스는 모든 침략을 진압하고 참주들을 제압함으로써 국가의 평온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프로부스 황제의 업적을 찬양하는 개선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프로부스의 전리품들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원형 경기장에서 개선식을 기념하는 오락을 즐기기 위해 동원된 600명의 검투사 중 80여 명의 검투사들이 다른 사람의 오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며 관리인들을 살해하고 로마의 거리로 뛰쳐나갔다가 정규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전임 황제인 아우렐리아누스보다 조금 덜하기는 했지만 엄격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병사들의 위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통제했다면 프로부스 황제는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노동을 시켰습니다. 전투를 위해 이집트에 갔을 때도 대규모 공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건축가, 기술자, 그리고 농민이 되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노력으로 판노니아의 구름지대와 갈리아의 풍성한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전 세계에 평화를 확립해서 상비군과 용병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노동에 지친 병사들을 자극해서 황제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뒤늦은 후회를 했고
명예로운 기념비를 세워 그를 추모했습니다. 저자 기번은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큼 무리한 노동을 시킨 프로부스 황제를 경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프로부스가 죽은 후 군대는 근위 대장인 카루스를 만장일치로 황제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서 원로원 의원이면서 근위 대장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로부스의 죽음에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황제가 된 후 덕망있고 유능했던 성격이 잔인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카루스가 황제에 올랐을 당시의 나이는 대략 60세 정도였고 이미 장년기가 된 두 아들 카리누스와 누메리아누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로원의 권위는 프로부스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민간 권력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원로원의 승인도 없이 카루스를 황제로 선언했습니다. 카루스 또한 원로원에 자신의 재위를 알리는 통보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카루스를 축하하거나 아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루스 황제의 즉위에 관한 한 편의 전원시가 남아있는데 파우누스 신이 쇠퇴하고 있는 로마를 다시 한번 재건할 영웅을 환호하며 맞이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카루스는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면서 장남 카리누스를 로마에 머물게 하면서 서방 속주들에 대한 통치를 맡겼습니다. 작은 아들 누메리아누스와 함께 페르시아 원정을 떠난 카루스 황제는 사르마티아족을 진압하면서 1만 6천 명의 사망자와 2만 명의 포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 진군하여 드디어 페르시아 왕국의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카루스는 높은 곳에 진을 치고 병사들에게 페르시아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보여주면서 병사들의 전의가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후계자인 바흐람은 소아시아에서 세게스탄족을 정복했을 만큼 용맹했지만 로마군의 접근에는 두려움을 느꼈고 로마군과 평화 협상을 하여 공격을 지체시키려고 했습니다. 회담에서 페르시아 사절단은 카루스의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카루스는 자신이 협박한 대로 메소포타미아를 유린하고 대도시인 셀레우키아와 크세티폰의 지배자가 되었고 군대를 티그리스강 너머로까지 전진시켰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평의회의 파벌 싸움으로 인해 인도의 국경지대에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이런 유리한 상황에 놓이자 페르시아의 몰락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동시에 카루스 황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카루스 황제의 죽음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비서관이 수도 총독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카루스 황제의 죽음으로 인해 병사들은 미신적인 믿음에 동요되었습니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확정해 놓았던 로마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불안이 엄습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부스 황제의 업적과 사망, 카루스의 황제 즉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2장 3편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